수섭 함수의 극한입니다. 일단은 극한에 대한 개념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노트나 아니면은 뭐 참고 자료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함수를 하나 설정해 볼게요. 함수 fx라는 것이 파란색으로 할까? 자, 예를 들어 함수 fx가 있어요. 자, 요런 함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자,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y축으로 하나를 설정하고 여기 x축으로 하나 설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렇게 함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y는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즉 나는 x는 1을 설정했을 때 나오는 1, 즉 요 값의 자체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즉 내가 1을 넣었을 때, 이 함수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1인 요걸 우리가 함수값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즉 x가, 자, 여기 오른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1로 한없이 가긴 가지만 얘는 결국 1보다는 결국 클 수밖에 없어요. 즉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y값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요 그래프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자, 다시 이 그래프를 타고 함수값이 이동할 건데 요 그래프를 타고 x가 1로 쭉쭉쭉 갈 때 y값도 결국 요 f1에 해당하는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즉 한없이 가까이 가는 요 값을 우리가 극한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즉 극한이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 아니지만 즉 요 값이 a로 바뀌고 요 값이 fa 요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 x의 값이 a는 아니에요. 왜 얘는 결국 한없이 가까워지지 닿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즉 a에 한없이 가까이 가긴 하지만 a가 아닌 것, 즉 일정한 값 a에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a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x는 a에서 갖는 요 함수값 요것은 극한값이라고 해요. 즉 fx가 특정한 식이 있을 때 우리는 fa가 특정한 값 알파를 가져 요것은 우리가 함수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x가 여기는 x자리고 그 투입 결과에 y값이 붙는 게 함수값이라고 했죠. 이 x가 특정한 상수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시를 우리는 리미트로 표시합니다. 리미트로 x라는 변수가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어떤 특정한 상수 a에다가 그때 가지는 함수 값을 요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즉 요것은 우리가 리미트를 건 순간 얘는 y 값인 극한 값을 가진다라고 해요. 자, 글씨 안 써지네. 얘가 극한 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fx는 x 플러스 1이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리미트 x는 1 fx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일단 함수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y는 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함수 값부터 찾아주는 겁니다. 얘가 1을 지날 때 이 그래프는 과연 어느 함수 값을 지나고 있느냐? 얘는 2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은 아니지만 결국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1은 아니지만 결국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는 특정한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2로 가는 겁니다.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값, 즉 요 값은 우리가 함수값이라 정리했어요? 극한값이라 정리했어요? 극한값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요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닙니다. 요것은 헷갈리지 않고 가지고 가세요. 자, 어쨌든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라는 것은 y값이에요. 즉, 요 y값 fx를 읽어주면 2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자, 응용을 해봅시다.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럼 우리는 일단 f의 2의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래프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요 f의 2의 값은 2,3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2,3 우리가 함수값을 구한 거야? 극한값을 구한 거야? 요거는 함수값을 구한 거야. 이때 함수값은 3이 함수값이다. 그지? 그럼 얘를 우리가 극한으로 볼 거야. 극한이면 2로 한없이 갈 거야. 즉 옮깁니다. 2로 한없이 가면 fx의 값은 과연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냐고.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요 경우 답은 2가 아니라 3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가 x축, y축, 0, 1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요 함수를 fx 함수라고 요렇게 미리 정의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리미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것의 극한값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x가 0이라는 것은 요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함수값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 값은 항상 1을 가진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2로 가든 3으로 가든 특정한 값을 가지죠. 즉 특정한 상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우리가 수렴의 개념입니다. 자, 수렴은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한없이 멀어진다라는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발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발산이라는 것은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함수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y는 fx를 직접 하나 그려볼게. 자, fx는 로그 a 절대값 x a는 1보다 크지만 0이 아니다.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정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로그 함수가 요렇게 생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특정한 값을 가져요. 수렴입니다. 근데 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은요? 얘네들은 점근선이 x는 0이죠. 즉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y축에 가긴 하지만 결코 닿진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함수값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언젠가 갈 수 있는 값이 없어요. 얘네들은 무한으로 커지게 돼요. 그런데 무한으로 커지게 되지만 얘는 음수 쪽으로 커지죠. 마이너스 무한으로 커집니다. 자, 거꾸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뒤집었어. 어떻게 뒤집었냐? 그래프를 요렇게 뒤집었어. 그래프를 요렇게 뒤집는 순간 우리는 그래프 좀 마음에 안 드네.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프를 요렇게 뒤집을게. 자, 그래프가 발산 A씨는 좀 많지 않아서 자, 이거 이동을 시켜볼까요? 아니지. 요렇게. 자, 점근선이 2야. 근데 내가 요 그래프를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구하래. 그럼 얘는 2에 닿진 않지만 계속 커지는 양상을 보일 거예요. 즉 무한의 값을 가집니다. 얘는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근데 플러스는 대체적으로 생략.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것을 한없이 커진다,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아, 요것은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극한이 이거구나 라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복잡한 함수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x제곱 x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x가 1의 기준, 자, 요 기준값의 함수에 대한 기준값을 보세요. 우리는 y축과 x축과 0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을 찾아줍니다. 요렇게 1을 찾아줬어요. 자, 요렇게 1을 찾아줬습니다. 자, 1을 찾아줬는데 요 함수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땐 함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함수가 fx는 x 플러스 1의 함수가 있고 fx는 x제곱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정의역을 제한한 거예요. 정의역을 x가 1보다 큰 부분부터 정의역으로 제한한다. 얘는 x가 1보다 작은 것들만 정의역으로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후의 정의역은 y는 x, 요 이후의 정의역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로 그려야 될 것이고 1 밑에 정의역 여기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로 정의역을 그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값을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에 1을 넣었으면 이 값은 2를 가지게 되겠죠. 자, 2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함수값 요걸 읽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양상이에요. y는 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나요? 자, y는 x제곱은 1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그지같이 그렸네. 그래프 수정 좀 할게. 예쁘게 그리자 그래프. 자, 1도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1을 좀 당겨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1을 당겨오고 얘가 1일 때 요 함수 값인 우리는 뭘 읽어주겠다. 2를 읽어주겠다. 좀 오버할까요? 여기가 2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요게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y는 x제곱 그래프는 1일 때 마찬가지로 1을 지나야 돼요. 1을 지나야 되는데 얘는 1일 때 뭘 읽으세요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일 때는 요렇게 빈 동그라미를 표시해줘야겠죠. 빈 동그라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고 그래프는 요렇게 이어주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내가 리미트를 걸었어. 리미트를 걸었는데 x가 1로 갔을 때 극한값 읽어봐 라고 했어요. 자, 1과 2 둘 중에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얘가 1이 여기 있잖아요. 기준으로 1에 한없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면 얘는 요때 x는 죽어도 1보단 커요. 자,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합시다. 왼쪽에서 다가오면 요때 x는 죽어도 1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죽어도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1에는 닿지 않는 함수값인 1을 읽어줘야 돼요. 오른쪽에서 볼 땐 얘는 죽어도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인 극한값을 읽어줘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분합니다. 자, 플러스는 우극한을 얘기하고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좌극한을 얘기합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무엇이냐?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오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좌극한은 왼쪽에서 한없이 다가오는 극한을 좌극한이랍니다. 그럼 이때 극한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내가 함수값을 함수값이 한다. 내가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극한을 할까 좌극한을 걸까 문제에서 보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우극한을 걸었네. 우극한을 걸었으면 이 그래프를 타고 요렇게 이동해주는 극한값인
2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봤더니 극한을 걸었어. 극한을 걸어 놨는데 얘가 x가 1로 가긴 하는데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와래. 즉 왼쪽에서 오는 요 그래프를 타고 극한을 타게 되면은 1이라는 함수 값을 읽어줘야 돼요. 극한 값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같은 x 값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극한 값을 가집니다. 즉 우극한과 같은 x 값에 대하여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내가 두 함수 y는 fx 함수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갔을 때 fx를 걸었고요. 그 다음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함수 gx를 걸었어요. 내가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입니다. 리미트 x는 a로 갔대 fx 플러스 gx는 리미트 x가 a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 gx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 교과서적 표현이고요. 문제집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어렵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진짜로 과연 성립하는가를 볼게요. 자, 함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함수를 설정해 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을 합시다. 자, gx는요 2x 마이너스 1을 합시다.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해볼게요. fx 플러스 gx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가 3x가 됐어요. 자,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극한값은 결국 함수값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요 값을 x자리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랑 똑같아요. 3이 되겠죠. 자, 똑같은 논리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마이너스 1 x자리에 뭐 넣으라고 1 각각 1 넣으면 2 되겠죠. 여기는 1 됩니다. 합 3 되네요. 즉 얘를 일반하면 첫 번째 성질이 나와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 플러스 gx의 합은 서로 다른 리밋 얘를 분배하듯이 요렇게 뿌려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럼 얘를 뺐을 때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gx가 다음과 같은지 성립해 보겠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갔어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지금 이거 fx 마이너스 gx 그냥 바로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x가 1로 갔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겠죠. 1 나온 값은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각각 분리해서도 같은지 볼까요? 자, 요거 올게요. 요렇게 오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를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2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2에서 1 빼면 1 답은 1 둘이 똑같은 값을 보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gx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요렇게 논리화할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이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인데요. 이거는 결론만 말하면 덧셈해도 되고 뺄셈해도 됐어요. 똑같은 논리로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곱셈에도 적용되겠죠. 같은 논리로 나눗셈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어디 정리되어 있냐? 여기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여기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극한에 관련된 성질은 요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는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 극한에 대한 개념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얘가 x가 0으로 한없이 갈 때 그래프 값을 읽어주면 3이네요. 3이네요. 자, 1로 한없이 갈 때 값을 읽어주면 마이너스 1이네요. 합하면 2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유리함수에서 개념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런 함수에 일단 절대값이 딱 씌워져 있잖아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절대값을 무시하셔도 되는 그래프예요. 자, 볼게요. x가 자, 요 표현을 좀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음의 방향으로 가냐면 양의 방향으로 가냐면 음의 방향으로 가요. 즉 x가 무한대로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요 함수 값은 계속 가다 어쨌든 어떻게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자, 점근선은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딱 개념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입니다. 점근선은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결국 닿진 않아요. 즉, 우리는 얘가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x가 2로 갑니다. x가 2로 가면 한없이 계속 요 함수 값은 커지기만 할 거니까 무한으로 발산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x가 무한대로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 얘는 점근선을 1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2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1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표현을 밑줄 그어볼까요? 자, 리미트 fx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뭐랬냐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 했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 말이에요. 우극한과 요 말을 보자마자 우극한이 꼴 좌극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얘기는 x가 1로 갔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함수를 그려봤어요. 자, 이거를 조금 고급진 말로 연속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는 요 정의역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면 1로 세울 거예요. 1보다 클 때는 함수 1, 여기는 빈 동그라미로 세워야 되겠죠? 빈 동그라미 x 요거를 따를 거예요. y는 x, x가 1보다 클 때. 자, 작을 땐 모르겠는데 보세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 최소 여기서 스타트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달려졌다면 얘는 어떠한 1의 값에 대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1 넣었을 때 요 함수 값이 1이 돼야 돼요. 즉 a-1이 1이란 소리니까 a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됐나요?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가겠습니다. 자, fx가 2x제곱 플러스 a에 대해서 리미트, 자, 요 값을 보세요. 자, 요거는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있으니까 x가 여기도 1일 때 f가 1일 때 a 플러스 1이 뭐여야 되겠구나? 2여야 되겠네? 그럼 a가 1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1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요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볼게요. 자, 요 값의 값은입니다. 자, 쉬운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위에 쓰세요.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은 풀이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인수분해.
다음 두 번째 유리화. 자, 루트가 있을 경우는 유리화를 해야 되고요. 루트가 없으면 유리화를 해야 되지 않는데 여기서 예제여서 대표 문제와 유제 모두 이 경우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감이 잡힐 겁니다. 자, 0분의 0꼴이란 건 뭐냐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에요. 자, 분모에 넣었는데 0이에요. 그럼 분자는 당연히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자, 이거 하나 조금 써고 할까요? 분모가 0은 아닌 거 알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 역시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위에도 0이 나와요. 0분의 0꼴이네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자, 요 식을 아주 자세히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즉, 요 식의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어떻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날려주겠죠? 날려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3 요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답은 4번 인수분해 이용하면 날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분자에 무리수가 들어갔어요. 유리화합니까? 네. 분자든 분모든 무조건 유리화는 해줘야 됩니다. 자, 분자의 유리화는 어떻게 해주냐? 자, 분자의 유리화는 그럼 이 부호를 어떻게 곱하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다. 왜? 분모는 1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자,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유리화해주면 일단 벗겨주겠죠? 제곱으로. 자, 0분의 0꼴이든 뭐든 일단 무조건 루트가 뭐냐면 무조건 유리화 시켜줘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유리화 시키려고 이렇게 곱해줬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는 분모는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되겠죠. 자, 위에는 계산해주면 x-2 될 겁니다. 그럼 얘가 x는 2로 갔기 때문에 원래 분모에 0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라고? x 요 값을 x자리에 넣어주라고요. 그럼 4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즉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시 말하지만 0분의 0꼴이 나오면 무조건 상항식이 나온다. 인수분해. 무리식이 나온다. 루트 씌워서 유리화 해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분의 무한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 일단 이거는 요거 말을 외우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분의 무한인데 일단 얘를 볼게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을 가만해보니 3x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뒤에 요 문자항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각각 나눠줄 겁니다. 즉 요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 x제곱 여기에 x제곱 각각 x제곱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3 플러스 x제곱분의 4 요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 6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나온 겁니다. 다 풀었어요. 그럼 x자리에 무한을 넣을 건데 여러분 무한분의 상수는 0이에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언젠가 가면 무한분의 1이에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한없이 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한없이 값이 작아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0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0이 값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답 얼마예요?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답 4번인데 자 그럼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는 6x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쉽게 내볼까? 자 분모는 그대로 줄게. 3x 제곱 플러스 4야. 근데 분자는 6x 플러스 2야. 자 이거 구해봐. 자 똑같이 하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x제곱분의 4 됐나요? 그럼 얘는 x분의 6 플러스 x제곱분의 2. 그럼 얘 0이니까 관심 없지. 분자가 0이 되는 순간 요 값은 0이네요. 됐나? 자,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 얘를 어떻게 줘볼까? 좀 어렵게 줘볼게요. 이번엔 요렇게 줘볼까?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줘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준다. 즉 3 플러스 x 제곱분의 4. 자 분자를 써볼게요. x 제곱 나눴으면 x가 여기 살아남고 4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죠. 자 분자에 0이 들어가면 어차피 무한이 들어가면 0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무한이에요. 무한에다가 4를 더하면 어차피 이 값은 무한 아닙니까? 자, 똑똑한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켠에 정리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의 fx의 꼴. 첫 번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예시죠. 자, 분모의 차수는 2입니다. 그쵸? 최고 차수는 2예요. 분자 최고 차수 2죠. 같네? 그럼 분모의 최고 차항의 개수, 분자의 최고 차항의 개수. 3분의 6 답 얼마예요? 2. 알겠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 즉, 아까 어떤 예시였어요? 리미트 x가 일단 이거 써두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4 분의 6x 플러스 1이었나요? 어쨌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됐나? 자, 얘 어떻게? 분모에 무한이 남았죠. 그래서 얘 0 됐죠? 요거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세 번째,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작을 때, 즉 요거죠? 요 경우는 항상 여기에 x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무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까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밑에 유제 4번 풀어볼게요. 자, 다 푸셨죠? 자, 일단은 0분의 0꼴이든 무한이 되든 무조건 일단 루트가 나오면 뭘 해라고요?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다 유리화 잘 하셨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유리한 떨거지들 밑에 써줘야 되잖아.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우고 플러스 x가 유리화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2x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을 루트를 씌워서 그렇지 얘 루트 벗기면 요렇게 되니까 얘 x잖아요. 즉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에요.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1입니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 1 생략, 여기 1 생략하니까 2 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대로 따라와주면 약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페이지 12쪽 그 다음에 13쪽 여러분들 풀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x에 문자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의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x가 1로 갔어. 분모 0이지. 위에도 0 돼야 돼. 이까지 됐나? 분모가 0으로 가면 이거 외우세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럼 내가 이 식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 식을 fx식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갔어. 나는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 더하기 b 요 값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고. 즉 b는 마이너스 a 빼기 1 요렇게 돼요. 그럼 얘 그대로 쏙 집어넣으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얹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얹어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0분의 0꼴이 되면 루트가 없는 이상 뭘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얘 인수분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내 볼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야가 요렇게 바뀌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인수분해하면 x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즉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분모는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a 플러스 1 요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남았을 때 이제 요거를 그냥 어디다가 잡아 넣어라. x자리에 넣어라. 즉 a 플러스 2가 3이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자,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 왜 여기 있지? 여기에.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a의 3승 b에도 3승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 되는. 너무 잠시만. 제곱이구나. 미안. 네, 이거 프린트 요걸로 보니까 잘 안 보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요. 그럼 1 더하기 4니까 답 5 이렇게 되겠네. 답 5번. 어렵지 않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유제 5번 풀어보세요. 자, 유제 5번 다 푸셨죠? 일단 무조건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루트를 바꿔줘야 된다고. 자, 루트를 바꿔줄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7 마이너스 a 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유리화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갔어요. x 플러스 7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밑에는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를 넣었던 0이에요. 그럼 위에도 9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즉 a 제곱이 9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a가 플러스 3이야. a가 플러스 3이면 얘가 x 플러스 7 그냥 a 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일단 요거 하나 챙기시고 리미트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여기 9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 그럼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시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a 분의 1 되겠죠. 자, 이제 여기 2 넣으면 a 플러스 3분의 1이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이 0분의 1이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a는 무조건 3이어야 됩니다. 즉 6분의 1이 b네요. 그럼 따라서 a, b는 3에다가 6분의 1 곱하니까 약분시켜서 2분의 1. 그래서 답 요거 2번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극한의 대소관계까지 개념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극한의 대소 개념하기에는 개념이 다소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요.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풀어 오시는데요. 15번까지만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